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내가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요. 강산이 10번도 넘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나라가 일어서는 그 고단한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내 나이 100살이 넘으니 이제는 세상의 이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말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참으로 똑똑하고 재능 많은 젊은이들을 자주 봅니다. 50대 장년들도 예전 우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아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만 고민하지 정작 자기 몸 안에 들어온 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는 50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자면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것과 같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려 가꾼 결실을 이제 수확해서 창고에 잘 저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바로 자신의 입이라는 창고문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군요. 입은 복이 나가는 구멍이요 재물을 쏟아버리는 낡은 지붕과 같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붕 낙수라는 말을 아십니까? 비가 올 때 지붕이 새면 방안이 엉망이 되듯 우리 삶에서도 입을 잘못 놀리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는 젊은 시절 정말 큰 부를 일구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노년에 외롭고 가난한 처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업에 실패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입으로 운을 깎아먹었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하는 말 한마디는 20대 때의 그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자 남은 생을 결정짓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영물령과 같습니다. 돈은 따뜻한 곳, 평안한 곳, 그리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천박하며 부정적인 기운이 감도는 곳에서는 서둘러 짐을 싸서 떠나버리지요. 그런데 그 돈을 쫓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특히 50대라는 전환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종류의 새는 입, 즉 구옥루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목격한 우주의 섭리이자 인간사가 흘러가는 정직한 법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람 관계가 꼬여 괴롭다면 혹시 내 입이 비새는 지붕처럼 소중한 복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이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이 노년의 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복을 달아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입의 잘못부터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새는 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가난에 대한 한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 죽겠다, 살기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저 겸손해서 혹은 정말 답답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100년을 넘게 산 이 노인의 눈에는 그것이 자기 집 지붕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 행위로 보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꾸만 자신의 궁핍함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한 지인은 젊은 시절 꽤 큰 공장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버릇이 참 묘했습니다. 누군가 요즘 사업 잘 되시죠?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말도 마세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곧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습니다.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겸손이고 남의 시기 질투를 피하는 지혜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업은 기울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의 씨앗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됩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우리 무의식은 가난한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스스로를 세팅합니다. 또한 돈이라는 에너지는 참으로 영리해서 자신을 부정하고 박하게 대접하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외치는 입은 돈을 향해 우리 집에는 네 자리가 없으니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은 동정심을 사기 위한 가난의 호소입니다. 힘든 사정을 털어놓으면 누군가 도와줄 것 같고 위로해 줄 것 같지만 세상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도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늘 우울한 소리만 늘어놓는 사람 곁에서는 멀어지려 합니다. 결국 습관적인 한탄은 재물은 뿐만 아니라 인복까지도 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진정한 풍요는 통장의 잔고보다 말의 품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말만큼은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 조종기일 뿐 곧 좋아질 것입니다. 라거나 부족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운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말이 가진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자기 암시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비가 새는 낡은 지붕을 고치듯 여러분의 언어 습관부터 수리하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평온하다. 나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의 기운으로 입안을 채우십시오. 돈은 투덜거리는 사람의 손을 떠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갑니다. 가난을 부르는 입버릇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재물운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생각과 가난한 말이 머무는 곳에 부부의 여신은 절대 미소 짓지 않는 법입니다. 첫 번째, 지붕 누수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한탄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대로 자신을 과하게 높이는 자랑과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 비수 같은 말입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산의 정상에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병이 바로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교만함이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추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가벼워지곤 합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간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질투의 씨앗을 심고 그 질투는 결국 나를 해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100년을 살며 보니 진짜 부자는 자신의 근거를 열어 보이지 않고 진짜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 않습니다. 자랑은 자신의 복을 미리 가불해서 써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타인을 향한 판단과 비난의 말입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아주 섬세한 유리그릇과 같아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 집 자식은 왜 그 모양이야.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 영혼을 더럽힙니다.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는 순간 내 안의 맑은 기운은 탁해지고 재물로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맑고 고요한 곳을 좋아하는데 남을 헐뜯는 입술은 늘 요동치고 탁한 기운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구ық고개를 가장 무겁게 다룹니다. 내가 내뱉은 비수가 상대의 가슴에 박히면 그 원망의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어 재산이 새어나가고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젊은 시절 무심코 던진 말의 빚을 갚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중년 이후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언행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주 유능했지만 늘 부하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조롱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요 정의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가 퇴직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의 곁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그의 독설에 상처받아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쓸쓸하고 빈곤한 마음으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인복이 없으니 재물 또한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50세 이후의 입은 닫을수록 보배이고 열수록 은혜여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거든 내 눈을 감고 내 자랑이 나오려거든 입술을 깨무십시오. 대신 상대의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아픔을 겪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밝아졌네. 같은 말들은 남을 살리는 말인 동시에 내 지붕에 구멍을 메우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내 입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질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을 따라 재물의 흐름도 내 집마당으로 들어오는 법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말 한마디가 곧 나를 대접하는 기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새는 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무르익지 않은 자신의 계획이나 재산 상태, 그리고 집안의 은밀한 사정을 성급하게 내뱉는 가벼움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를 두고 천기된지를 누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만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기운과 미래의 설계도를 뜻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재산을 정리할 때 사람들은 흔히 주변의 조언을 구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패를 너무 일찍 보여주곤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에 투자를 할 건데,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에 합격할 것 같은데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복을 미리 입 밖으로 꺼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 이치는 참으로 묘해서 입 밖으로 나간 순간 그 계획의 에너지는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기치를 중시합니다.
어떤 계획이 성공하려면은 그 기운이 안에서 응축되고 발효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말해버리면 응축되던 기운이 입을 통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뜸이 덜 든 밥솥의 뚜껑을 미리 열어버리는 것과 같지요. 김이 다 빠진 밥이 맛이 없듯 말로 다 뱉어버린 계획은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보다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이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계획을 미리 아는 이가 많아질수록 그 길에 놓이는 장애물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특히 집안의 재산 상태나 부부간의 내밀한 이야기, 자식의 허물을 밖으로 옮기는 것은 자기 집 지붕을 아예 걷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재산은 있는 듯 없는 듯 관리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한지 남들이 아는 순간부터 순수했던 관계는 이익관계로 변질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투자를 권유하는 유혹, 심지어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것은 모두 내 입이 정보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허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부족함을 남에게 흉보는 것은 그 자식의 앞길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인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가문의 어른인 50대 장년이 집안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가볍게 입을 놀리면 그 집안에 가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고요하고 깊은 곳에 깃듭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듯이 사람의 속이 깊어야 큰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성공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노년까지 흔들림 없이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침묵의 힘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결과로 보여주었지요. 그것은 남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50세가 넘었다면 이제 무거운 입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묻기 전에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삼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드시고 그곳에 소중한 꿈과 계획을 잘 간직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익어간 계획만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단단한 결실을 맺습니다. 빗에는 지붕을 거치듯 여러분의 가벼워진 입술을 무겁게 단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깊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재물을 지키는 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깃들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이들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새는 입, 즉 습관적인 한탄과 교만한 자랑, 그리고 경솔한 누설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고작이라고 여겼던 말들이 쌓여 한 사람의 운명이 되고 한 가문의 가훈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복을 어떻게 하면 새나가지 않게 잘 갈무리하고 그 복이 자식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비가 새는 낡은 지붕을 수리했다면 이제는 그 집안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야겠지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칭찬 그리고 침묵이라는 도구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낡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쌓인 쓰지 않는 물건들, 원망만 가득한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과거의 상처들을 뱉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배설하듯 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고요히 앉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며 자기 자신을 먼저 위로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해집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똑같이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에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인내입니다. 상대의 낮은 수준에 맞춰 함께 진흙탕에 구르는 순간 공들여고 진 여러분의 지붕은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허허롭게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빈 공간에 비로소 하늘의 복이 채워집니다. 또한 물건을 아끼듯 말을 아끼십시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미소로 대신하고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기운을 가라앉히십시오. 재물은 시끄러운 곳을 피해 깊고 고요한 호수로 모여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호수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100살이 넘은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격려 한마디, 힘든 상황에서도 잃지 않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굳어진 고귀한 인격과 기품 있는 언어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50세 이후 그 자산을 잘 갖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돈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올 것이며 당신의 노년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 이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이 노인이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어 고맙습니다.